피카소는 어머니의 성을 딴 이름입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례인데요. 피카소는 어째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화가이자 미술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연필이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피카소는 미술학교를 다니며 10대에 이미 천재로 불렸고 고전 회화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예술학교 시절 남들이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과제를 며칠 만에 완성해 1등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입학시험에서도 남들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과제를 몇 시간 만에 완수하고 했다곤 합니다. 10대에 그린 소면은 이미 명암 표현이 완벽했고 유화에 있어서도 피카소 스스로 라파엘로만큼 그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재능 때문에 서툴게 그릴 수가 없었던 피카소는 또래 어린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유화적인 화풍을 부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피카소는 라파엘로처럼 그리는데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에는 평생이 걸렸다 라는 말을 남겼죠. 이미 10대의 고전 회화를 마스터한 피카소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갑니다. 아들에게 큰 기대가 있었던 아버지 루이스는 피카소가 그리는 현대풍의 그림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카소는 아버지와 등을 지고 성까지 어머니의 성인 피카소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 성인이 된 피카소는 당시 예술의 성지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피카소는 고흐와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몽마르트에 자리 잡게 됩니다. 피카소는 어느 하나의 사조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작품과 다양한 화풍을 남기게 됩니다. 작품 수가 무려 3만여 점이 되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피카소의 그림을 4가지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 시기, 청색시대. 절친한 친구 카사에마스의 죽음 이후 나타나는 극도의 우울한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주로 청색을 이용해 우울한 이미지를 나타내 이 시기를 청색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사에마스는 스페인에서 만난 예술가 친구로 같은 시기에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온 피카소의 예술 동지이자 단짝 친구였습니다. 카사에마스는 사랑하는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상심한 나머지 권총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20대 초반 함께 스페인을 떠나 돈도 없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친구의 자살은 피카소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청색 시기 작품들에서는 죽은 친구인 카사헤마스의 얼굴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파리의 비참한 생활과 거지와 가난한 가족들의 고독과 외로움들을 그리는데요. 이것을 차가운 코발트 블루 등의 청색 색조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인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시기, 장밋빛 시대.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약 3년가량이나 이어지는데요. 이 우울의 시기를 깬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첫 번째 연인 페르낭디와 사랑이 시작되고 나서 피카소는 긴 우울의 청색 시대를 깨고 드디어 붉은색이 감도는 장밋빛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핑크색과 오렌지색 등의 색조를 사용하면서 색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서커스를 하는 고개사들이나 어릿광대라고도 불리는 할리퀸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서커스를 좋아했는데요. 할리퀸을 자신의 분신이라 여기고 자주 그렸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존재인 할리퀸과 피카소의 예술적 욕망이 어딘가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세 번째 시기, 원시시대. 피카소는 파리 박람회와 박물관 등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조각품과 가면들을 보면서 마술적인 분위기와 원시적인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리게 됩니다. 인물을 독특한 시점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시작된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이 작업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 작업을 했는데요. 이 그림을 처음 공개했을 때 피카소의 지지자들과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조차 난생 처음 보는 스타일의 이 그림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피카소는 이 그림이 자신의 최고의 걸작이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죠. 네 번째 시기, 입체주의 시대.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시작으로 3차원적인 형태를 2차원적인 평면에 묘사하는 입체주의 양식을 완성합니다.
입체주의는 단순히 말해서 이렇게 얼굴이 있다고 치면요, 우리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뒤통수까지 얼굴의 모든 부분을 평면 종이에 그려넣는 것입니다. 이 기타 작품은 보이지 않는 기타의 내부를 밖으로 빼내어서 기타의 숨겨진 부분까지 보여줍니다. 후기로 갈수록 피카소의 작품은 분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워낙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기 때문인데요. 피카소가 위대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그림 실력, 다양한 기법, 신박한 표현 기법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아무래도 입체주의의 창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 포인트, 피카소는 역시 천재. 피카소를 떠올릴 때는 입체주의를 꼭 기억해 주세요.